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할머니 조옥래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남긴 이 한마디가 지역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선 지역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품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바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는 마루에 앉아 봉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흐려 보였고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오자 그녀는 벽을 짚었지만 몸이 앞으로 쓰러지며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다정이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하지만 조옥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다정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곧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조옥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대기실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상철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이어갔어요. 지화는 의자에 앉아 발끝을 떨었고 수비는 휴대폰을 든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은 고령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장기 입원이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돈이라는 단어가 대기실 공기를 짓눌렀어요. 의사가 떠난 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상철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평생 어머니 모시며 살아왔어. 지금까지는 내가 지켜드릴 거야. 앞으로도 내 몫은 끝까지 책임질게. 말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곧이어 묵은 서운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라면서 정작 마음을 보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특히 지혁이 너는 내게 평생 가시였어. 다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지금은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 건강부터 살펴야지. 수비는 눈치를 살피다가 무심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돈 문제잖아. 오빠가 제일 잘 버니까 그냥 오빠가 내면 되잖아. 지화는 동생을 노려보며 나무랐어요. 수비나 할머니 걱정부터 하는 게 먼저야. 돈 얘기부터 꺼내면 되겠니? 상철은 눈을 감았다 뜨며 씁쓸한 말을 흘렸습니다. 역시 다 돈이구나. 결국 다 똑같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장 간호사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병원비 제 명의로 결제해 주십시오. 다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상철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아느냐?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아버지, 저는 할머니 치료만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공허하게 울렸어요. 상철은 오래 쌓여온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역의 진심은 도무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옥래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복도에 선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도 대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도 화해의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각자의 가슴 속에는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역은 병실을 나서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며 다가올 더 큰 균열을 예고했어요. 조옥래가 깨어난 지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의 일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간병을 위해 번갈아 병원에 머무르며 식구들은 지쳐갔어요. 병실에는 언제나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고 서로의 시선은 자주 부딪혔습니다. 상철은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책임져온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체력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는 내가 여기까지 해왔으니 더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 속에는 아들 지혁을 향한 서운함과 오래된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다정은 그런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며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균열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힘을 합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다정은 병실 복도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마주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돈 얘기보다 어머니 마음이 먼저야. 치료비는 우리 모두가 나눠서 감당하면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상철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킬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도 각자 책임질 때가 됐어. 그의 말은 책임감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지혁에게 던지는 날선 화살이기도 했습니다. 지혁은 차갑게 굳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가족을 지켜낼 겁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는 단순히 병원비를 대는 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빈은 오빠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쉽게 생각했어요. 오빠가 제일 잘 버니까 그냥 오빠가 다 내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지화는 곧장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수빈아, 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긴 하니.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야. 수빈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병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는 오래전 유학을 꿈꿨다가 무너졌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 그의 젊은 날은 꺾였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짧게 내뱉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길을 만들겠어.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내 꿈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의 결심은 단순히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조옥래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지혁이 창가에서 돌아서자 조옥래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왔구나. 네, 할머니 괜찮아요. 푹 쉬세요. 아니야, 지혁아. 할머니가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조옥래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내 아버지 일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유학 보내주겠다고 했잖니. 내 할머니 지금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나중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조옥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지혁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지혁아, 내 아버지가 그때 유학비를? 사실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조옥래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그때 너를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비는 핑계였어. 내 아버지는 내가 유학 가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했거든. 지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돈이 충분히 있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멀리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조옥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성공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일부러. 그 순간 조옥래는 갑자기 눈을 감으며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조옥래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 가족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혁아? 다정이 급하게 물었지만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상철이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의식 저하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복도로 나온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그런데 지혁만큼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지난 30년은 도대체 뭐였을까? 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들. 정보아랑과의 결혼을 돈 때문이라고 정당화했던 순간들.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탓이라고 못 박았던 그날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분노였다면 지혁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상철이 뒤따라와서 말했어요. 지혁아, 내가 병원비 내준 건 고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유학 갈 때 정말 돈이 없으셨어요? 갑자기 웬 소리냐?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신 거예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너 지금 뭘 묻는 거냐? 지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를 대신 건 아니에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냐?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상철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혁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제가 겪은 상처는 뭐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뭐였어요? 다정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지혁아 진정해. 아버지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상철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침묵을 보며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랬던 거네요. 정말 저를 보내기 싫어서 거짓말 하신 거였어요. 그럼 제가 정보아랑과 결혼한 것도, 제가 집을 나간 것도, 제가 지금까지 혼자 사업하며 버텨온 것도 모든 게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이었네요. 상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그때는 아버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혁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시겠어요. 지혁아 잠깐만. 지혁은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갔어요. 뒤에서 다정이 남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혁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상철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환과 수빈은 복도 한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정말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지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형이 너무 충격받은 건 확실해.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 사무실에 머물렀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학창시절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절망.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원망. 그리고 정보아랑과의 만남과 결혼. 돈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순간들. 결혼이 실패한 후 아버지를 탓하며 집을 나갔던 그날.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모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호 씨 동업 얘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지혁 선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해 보여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가족 일로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상철은 병실에서 어머니 조옥례를 지켰어요. 조옥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상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혁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시면서. 하지만 조옥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아버지였나? 내 아들의 꿈을 빼앗을 정도로.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은호와 만났어요. 카페에 앉은 지혁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아요. 은호는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 힘으로 아무도 탓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배.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동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쉬움까지. 며칠 뒤 조옥례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조옥례는 지혁을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혁아 할머니가 괜한 말을 했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옥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보내기 싫어했어. 상철이 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 해. 지혁이가 알 권리가 있어. 조옥례는 지혁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서 유학을 보내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워했어. 그래서 일부러 핑계를 댔던 거야. 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상철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내가 이기적이었다. 내 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어.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혁은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지. 그때 상철이 말했어요. 지혁아, 내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제 길을 갈게요. 아버지도 아버지 길을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혁은 병실을 떠났어요. 복도에서 다정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지혁과 은호의 동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지혁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상철은 어머니 조옥래를 돌보며 매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긴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다정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혁이에게 다시 연락해봐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혁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상처 줬어. 그날 밤 지혁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놀아주던 기억,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기 싫어했던 것이라면 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버지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자 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지만 진실을 마주한 이상 언젠가는 화해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는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혁과 상철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날 수 있어요. 지혁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상철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은 더 단단하고 진실한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사랑이 서툴러서 상처가 되고 때로는 걱정이 과해서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